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날씨가 참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알테오젠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알테오젠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10만 원대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최근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다시 또 이제 4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만큼 알테오젠의 열기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에 따른 전망, 이거 제가 예전에 한두 달 전에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부분을 접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최신 글로벌 정보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특별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왜 알테오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오늘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3주 전에 근 3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PGR 관련, 그 다음에 바이오 USA 현장 특허 이슈 종료 관련 5대 상승 트리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난 방송들에서 알트젠을 둘러싼 특허 분쟁 이슈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할로자임사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해서 이제 뭐 이슈화가 됐는데, 제가 PGR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특허 이슈는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씀을 쭉 드려왔고, 실제로 지금 뭐 아, 머크 측이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에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고, 지금 업계에서도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해소됐다는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측에서도 우리가 ALTV4 기술은 경쟁사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특허 우려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에 한때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그렇죠? 3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오히려 이 당시에 그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다라고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 당시 주가 조정은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일시적 하락이었다. 특허 분쟁 자체는 뭐 머크의 적극적인 대응도 있었고, 알테오젠의 확신 있는 IP 전략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정리가 또 되고 있었고, 회사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알테오젠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추세로 지금 뭐 나타났고, 이제 여러분들 40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6%를 넘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게, 탄탄한 펀더멘탈과 확실한 비전이 있는 기업들,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업적,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는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이슈 같은 걸로 흔들릴 때 오히려 담대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주제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좀 나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쵸? 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에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또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대 주주의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공개적으로 코스피 이전을 회사 측에 요청을 하면서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더 거대한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이 됩니다.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큰 시장이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어떤 무대죠. 그렇죠? 그래서 알테오젠처럼 시가총액이 뭐 20조가 넘는 이런 그 대형주는 사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로 가면 회사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올라와서 기업 가치 재평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예상 매출을 또 달성을 하면 시가총액 30조도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5조 조금 넘게 추가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높아질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30조까지 간다면. 그리고 목표 주가도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60만 원대, 55만 원 이상 이렇게 또 상향 조정하는 쪽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이 그만큼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그 유입 효과. 예. 이거는 뭐 주주분들 장기 주주분들은 다 이미 뭐 대략적으로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패시브 유입. 예. 코스피 200 지수 등의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거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뭐 ETF 이런 자금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유입이 돼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토진이 너무 커갖고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또 있죠. 근데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연기금 그리고 이제 외인들 자금 그다음에 뭐 ETF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따라서 알테오젠 주식을 일정 비율로 편입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주가의 우호적인 수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흔히들 코스닥 대장주는 코스피 가면 더 간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셀트리온 같은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피 이전 후에 글로벌 인덱스 편입으로 시총이 재평가 받는 경우가 있었죠. 뭐 어떤 분들은 셀트리온이랑 비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그 또 사례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 수급이에요, 여러분들. 공매도 수급과 구조입니다. 네, 수급 구조. 지금 이제 형인우 이대주주가 블로그에서 코스피 이전을 요청한 이유로 흥미로운 점들을 언급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코스닥 그 전체를 숏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알테오젠 같은 그 대형주도 함께 끌려 내려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 자금 풀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수 단위의 매도가 나올 때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죠.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굳이 이 작은 물에 이 덩어리가 큰 또 기업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면도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코스피로 옮기면 이런 좀 비합리적인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인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풍부한 자금풀 속에서 제 가치를 찾기 쉽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저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이전은 알테오젠 입장에서 급이 맞는 무대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점은 이 패시브 쪽 이 자금 유입이랑 밸류에이션의 어떤 재평가로 긍정적인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여기 간다는 거는 그만큼 보여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회사 측은 뭐 아직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는 했죠. 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이전 상장을 언제 할지 뭐 지금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키트루다 SC 승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실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수도 없는 그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지금 이제 미국 승인까지 받아서 상용화가 되면 알테오젠의 위상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올라가게 되고 뭐 협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 그 이슈들이 아마 엄청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만약에 이 코스피로 간다면 매우 이상적일 것 같아요. 예. 이 시기가 그래도 빠르면 2026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신 성과랑 해외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알테오젠의 펀더멘탈을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에 매출이 837억 원, 영업이익이 61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3.5%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금 그리고 또 뭡니까? 첫 제품 매출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히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죠. 구체적으로는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그 ALTV4 기술 이전 계약 그때 4,500만 달러 약 600억 원.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게 반영이 실제로 됐고요. 그 다음에 ALTV4를 적용한 첫 피하 주사 SC 제형 치료제의 상업화를 앞두고 파트너사에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원료 공급을 해서 약 100억 원의 매출이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무려 73%에 달하는 그런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일회성 계약금의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알테오젠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이거를 단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 ALTV4라는 그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플랫폼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수차례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효소를 투여를 하면 피하 지방층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물 투과를 높여주는 통로를 만들어줘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정맥 주사 IV형이죠. 수시간 걸려서 투여해야 하는 뭐 어떤 항체 의약품도 간단하게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사 제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을 알테오젠이 독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을 원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을 서 있는데, 현재 무려 6곳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ALTV4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 머크, MSD 머크,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교, 산도즈는 노바티스 계열이고, 또 인도 인타스, 쟁쟁한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일부 계약은 회사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뭐 머크와의 계약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2020년도에 이 머크와 처음 ALTV4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었고, 올해 또 초에는 키트루다에 대해서 독점 권리를 주는 쪽으로 계약을 그 리팩토링 해갖고 규모가 6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머크로스는 자사 그 메가 블록버스터인 이 키트루다의 투여 방식을 바꿔서 특허 수명을 더 늘리고, 원래 정맥 주사는 2028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이제 늘리고 환자의 편의성도 높여야 되는 어떤 그 과제가 있었는데, 할로자임 대신 알테오젠을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것이죠. 왜 이랬겠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할로자임은 이미 여러 제약사에서 pH20 효소, 에난지 기술을 팔고 있는데 경쟁사의 이 독점으로 팔아버린 그 타겟들이 많아서 머크가 할로자임을 통해서 키트루다 SC를 개발을 하려니까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PD1 그 타겟, 키트루다가 작용하는 면역 항암제 표적은 이미 뭐 BMS 옵디보죠. 옵디보가 할로자임과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로자임 기술을 머크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ALTV4 효소 자체도 할로자임 것보다 그 효능이 높고 열 안전성도 좋고 또 면역 원성도 낮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머크는 알테오젠을 택했고, 이제 키트루다 SC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미국 FDA 승인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뭐 예상대로면은 올해 뭐 말에 이제 상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뭐 26년 초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는 25년 말 안에 이제 수면 위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머크가 이미 임상 3상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SC 제형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 자료를 직접 아주 디테일하게 파갖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분석해드린 그 영상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허 분쟁에서도 어찌됐던 간에 최근에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 키트루다 SC 상용화인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가 2022년 그 매출이 25조 원이라고 해요. 세계 1위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머크가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SC 제형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를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박순재 대표 나오는데 2028년에서 29년까지 키트루다 투여의 80%가 SC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80%가 전부 다 SC 제형으로 바뀐다면 연간 최소 20조 원 이상의 매출이 SC 형태로 발생한다는 그런 그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알테오젠이 받는 로열티가 여러분들 뭐 3% 최소로 잡아도 3%만 돼도 6천억이에요. 6천억 이상입니다. 로열티 수익만. 그리고 더구나 SC 제형에 들어가는 ALTV4 원료 공급 매출도 연간 얼마입니까? 최소 수백억 원 규모로 따라와요.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일개 이 바이오텍이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 뭐 지금 아시겠지만 앞으로 알테오젠이 분기당 로열티만으로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지금 자리가 잡혔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45%를 넘잖아요. 예. 거의 50%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ALTV4 특허가 2039년까지 유효하니까 15년입니다. 15년 여러분들 앞으로. 네, 15년, 14년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도 빼놓을 수가 없고, 지금 AZ 얘네랑 3종의 항암제 ALTV4를 적용을 해서 SC제형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 올해. 그리고 15, 이게 13억 5천만 달러예요. 그렇죠?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대형들이고, 계약금만 이미 뭐 4,500만 달러를 받아서 이미 1분기 실적에 반영을 때렸습니다. 아직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지 공개는 안 됐는데, 뭐 지금 대략적으로 예측은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AZ 입장에서도 자사 이 항암제 그 포트폴리오를 SC로 바꿔서 투여 편의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AZ가 일본 쪽이랑 그 다이치 상쿄랑 ADC 치료제 있잖아요. 항체 약물 복합체 치료제 이 에너투를 공동 개발 중에 있는데, 다이치 상쿄 역시 작년에 11월에 11월 며칠입니까? 11월 중순이었습니까? 알테오젠과 에너투 SG형 개발 계약 또 맺었잖아요. 3억 달러 규모로. 그러니까 ADC처럼 이 분자량이 좀 그 큰 약물도 결국에는 SC 제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 범위가 항체 의약품에서 ADC 나아가서 유전자 치료제까지 확장될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USA 2025 행사에서도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ALT B4를 항체 이중항체 ADC 유전자 치료제까지 적용을 한다고 그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또 거기서 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전 세계 이 IV에서 지금 SJ형 변경 시장의 선두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나갈 부분이 자체 사업과 추가 호재.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 수출 외에도 뭐가 있어요? 자체 파이프라인 제품도 있죠. 테르가 제주라는 그 ALTV4 성분 기반의 미용 성형용 히알루론산 그 분해 효소 제품이 국내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아니 죄송합니다. 좀 다 보셔야 돼요. 5월달에 나온 그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LT L2도 있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의 SC제형. 예, 이것도 이제 중국 시장 로열티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런 사업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밑에서 그래도 현금을 쏴주는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IRA 지금 약가 압박이 심해지는 어떤 환경 얘기 앞전에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병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SC형 수요 증가의 기회라고, 오히려 그렇게 또 반대로 기회라고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환자들도 병원에서 몇 시간 걸리는 IV보다 집에서 간단히 맞는 SC를 선호하기 마련이고, 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의약품 제형의 트렌드가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IV 제형에서 SC로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적 변화가 올 것이고 오고 있고,
이게 알테오젠에게 순풍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좀 되게 신기한 게 알테오젠 좀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보다도 알테오젠 참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또 부분들을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조금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예측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방향성과 논리에 입각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대충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알테오젠 오랜만에 방송을 좀 해드리니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예측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 이전이 가시화되면 주가에는 추가적인 큰 상승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도 지금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리적인 어떤 효과 플러스 수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편입은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시총 순위로 보면은 코스피 상장 시 단번에 이거 30위권 아닙니까? 단번에 진입이잖아요. 그렇죠? 편입 직전에는 뭐 관련 패시브 펀드들이 이 어떤 그 선매수 수요도 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코스닥 대형주가 코스피로 이전을 할 때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10%에서 20% 이상 단기 급등하는 일도 있었는데 알트전 시총 규모가 크고 또 타이밍이 좋습니다. 지금 뭐 호재들을 뭐 여러 앞두고 있으니까 폭발적인 어떤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어떤 재평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50만 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 아까 30만 원 또 최근에 떨어졌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지금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때가 기회였던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벤트 호재성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2025년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부터 26년 사이에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 중입니다. 바로 키트루다 SC 허가, 그 다음에 출시, 그리고 여기 플러스 ALT 이 B4를 적용을 시켜버린 신약들의 임상 진전까지. 키트루다 SC가 출시가 되면 알테오젠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 로열티 수익이 나와요. 예, 로열티 수익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계산을 해드렸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연 거의 근 1조 원 가까운 로열티도 꿈이 아니에요. 이런 현금 흐름이 가시화가 되면은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적자 연구 개발 기업일까요 이게? 고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이치 상표와 진행 중인 항암제 SC 프로젝트들도 차례로 임상에서 성과가 이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뭐 기술 수출 계약금 플러스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되면 알테오젠의 이익 규모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커질 것이고 주가는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선반영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측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죠. 최근에 바이오 USA 2025에서 알테오젠 부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대거 몰렸다고 했고 머크와의 AZ 딜 이후로 이 기술이 진짜 이게 되네? 하고 신뢰들이 생겼고요. 특히 할로자임이 독점 계약으로 묶어놓은 타겟들 있잖아요. 뭐 PD1 그다음에 헐2 이런 것 등의 어떤 피해 알테오젠과 새로운 SC 협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오 USA 기관 중에서도 다른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고 추가 기술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ATB4 하나만으로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알테오젠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있어요. 뭐예요? 차세대 효소 플랫폼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 대표가 ALTB4 다음으로 미래 바이오 치료제를 제정할 뭐 어떤 새 전달 기술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알테오젠이
하나의 기술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다각도의 플랫폼을 가진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청사진들이 뭐 내년에 또 현실화가 된다면, 또 조금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온다면, 알테오젠 기업 가치는 뭐 코스피 이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그 긍정적인,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예, 이런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주가로 보면 쉬어갈 수도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알테오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또 몇 달간 크게 오른 주가이니만큼 또 숨고르기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장기적인 낙관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입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을 인정을 해서 돈을 지불을 했고, 그 결과물들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증명을 어떻게 해요? 기술이 실체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탄탄한 진입 장벽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테오젠 경영진의 비전과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박 대표가 숫자 전망에는 신중하지만 뭐 2030년대에는 매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작년 가을 인터뷰에서도 뭐 일부 증권사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 몸을 낮추셨지만, 그런 낮추시는 오히려 겸손한 부분을 전 봤거든요. 결국에 그 후에 내놓은 성과들을 보세요. 오히려 전망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표가 중요하죠. 보수적으로 약속을 하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스타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과 제 관점을 잘 잡아서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테오젠은 어느덧 코스닥을 넘어서 국내 바이오 역사에 남을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뭐 40만 원대, 지금 얼마입니까? 45만 원대를 돌파를 했네요. 애프터마켓에서. 애프터마켓이 아니네요. 지금 현재 장중입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3시를 지금 막 넘어서는데 45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주가 40만 원대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뭐 이 배경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실적 성장이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동맹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말하면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코스피 전 상장이라는 새로운 챕터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명실상부한 코리아 바이오의 어떤 대표 선수로 더 큰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되겠죠. 기관에 대한 자금 유입, 지수 편입, 뭐 글로벌 인덱스 펀드의 어떤 그런 관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미처 다 알지 못했던 호재들이 차차 이렇게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투자에서는 눈앞에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큰 흐름과 가치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알테오젠 사례가 아주 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5월에 조정이 있었지만 거길 또 기회를 삼아서 또 이런 또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또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과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알테오젠의 행보 매우 긴 호흡으로 이제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확신이 설 때까지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좀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해외 자료까지도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와 이 어떤 의견이 이 과정에서, 투자 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운데 참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특별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파악하는 건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